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전기 용량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전기 용량이 뭐냐? 도체 두 개를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한쪽에 Q, 한쪽에 마이너스 Q를 놓으면 그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고, 금속은 항상 포텐셜이, 한 금속 내에서는 포텐셜이 똑같으니까, 등 포텐셜 면을 이루니까 전하를 계속 쌓으면 이 사이에 포텐셜 차가 점점 늘어나는데, 전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텐셜 차가 커진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전기 용량이라고 우리 했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방법, 한쪽에 Q, 마이너스 Q를 놓고 전기장을 계산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포텐셜 차를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Q에 대해서 준 포텐셜 차를 구하면 요 비율을 계산하면은 전기 용량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평행판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에서 요렇게 간격이 D, 면적이 평행판 단면이지만 면적이 A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다 계산한 다음에, 지금은 쉽지만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와도 항상 전기 용량은 엡실론 0의 길이의 차원을 가지는 양. 길이의 차원, 그 길이의 차원은 우리가 흔히 그 시스템의 지오메트리에 의존한다고 하죠. 시스템의 면적, 간격,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몇 개의 재미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전기 용량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에 반지름이 A인 원통으로 된 도체, 그 다음에 안쪽 반지름이 B인 껍질. 이게 축이 같으니까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한다고 했고, 중심이 같은데 X가 같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거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먼저 여기다 Q,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전기장이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원통의 대칭성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다 방향은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축에 대한 회전을 대칭성이 있으면 전기장은 항상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항상 일정한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요 중간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전기장, 소위 모서리 효과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있죠. 우리 그거는 무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Q, 여기다 Q, 마이너스 Q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전기장, 반지름이 R인 곳에서의 전기장은 플럭스, 전기장의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가 전기장이랑 면적 벡터가 dA, 항상 방향이 같으니까 인테그랄 EdA를 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가우스 폐곡면을 이렇게 잡으면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모서리 효과를 무시하면 없으니까 옆면으로 나가는 거, 2 파이 R 곱하기 높이, 이게 전체 Q를 엡실론 제로로 나누는 양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먼저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파이 엡실론 제로 Q 나누기 L. 이게 단위길이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차는 포텐셜이 플러스인 데가 높고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낮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가면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높고 낮나? 높은 데서 낮은 데서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포텐셜 차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 선적분을 하면 양수고 반대로 하면 음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크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부호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E와 우리가 만약 이쪽으로 가는 게 DR이라고 하면 DR은 서로 크기
방향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dr 하면 이게 2dr인데 2가 얼마라겠어? q 나누기 l 여기 r이 빠졌네. 2파이 엡실론 0 이거 상수고 인테그랄 dr 나누기 r r이 얼마야? a부터 b까지 이 로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q 2파이 엡실론 0 l 로그 b 오버 a 이게 델타 v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c는 q는 cb니까 q는 델타 v를 q로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이게 q고 이게 델타 v니까 델타 v를 오른쪽으로 나머지를 왼쪽으로 하면은 2파이 엡실론 0 L 로그 B 나누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구했고 계산은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복잡하지만 역시 저것도 엡실론 0 곱하기 L 밑에 로그는 차원이 없는 수니까 다음과 같이 길이의 차원을 갖는 양이 된다. 그래? 그러면 이거 똑같은데요?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 이거는 원통의 단면이었고 이번에는 원통이 아니라 구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구로 돼 있는 거. 근데 중심이 똑같고 다음 거지. 그러면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에다가 q, 밖에다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면 전기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껍질 정리에 의하면 이게 전부 다 안에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작용할 테니까 E는 아주 쉽게 4파 Q 나누기 4파의 엡실론 0 R인 곳에서 이거 R제곱분의 그러면 델타 V를 그냥 V라고 씁시다. V는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이 dr인데 저 E와 dr은 방향이 같으니까 R제곱분의 dr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R분의 1 그러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 Q 4파 엡실론 0 통분을 하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 그래서 요거를 B를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거 올려야 되니까 4파 엡실론 0 AB B 마이너스 A 여기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지만 역시 요게 위에는 길이의 제곱 밑에는 길이의 차원 이걸 합한 게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확인했듯이 전기 용량은 넣은 전하에 상관없이 순전히 기하학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전기 용량을 얘기할 때는 항상 도체가 두 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봐.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A는 반지름이 R인 공, B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에서 A를 무시하고 그럼 B분의 AB니까 A네. AB 나누기 B-A는 A네. A를 R로 가면 4파이 엡실론 0 R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주 특별한 경우, 물론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지만 아주 특별하게 하나만 있을 경우에도 아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도체로 둘러싼 껍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만 있는 도체 하나가 있는 고립된 공은 4파의 엡실론 0 곱하기 R로 전기 용량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은 축전기, 여러 가지로 생긴 축전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회로를 만들 건데 회로를 만들 때 생긴 모양을 그대로 쓰기 어려우니까 회로에서 나타나는 심볼이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축전기는 마치 평행판 축전기를 옆에서 본 것처럼 작대기 두 개, 이건 도선이고
배터리는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은 거, 큰 쪽이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건 스위치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연결을 시켰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전지. 다음과 같이 연결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여기 뭐 스위치를 달았다가 스위치를 딱 연결을 하면 여기서 전하를 쭉 보내가지고, 이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 요 양쪽 끝에 항상 주어진 포텐셜, 전기 포텐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그 다음과 같이 연결, 병렬 연결이라는 게 뭐냐? 다음과 같이 했으면 여기서 요 사이도 포텐셜이 같고 여기도 포텐셜이 같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모든 회로에 걸리는 양쪽 사이의 전기 포텐셜이 같도록 연결하는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하들이 여기 있으면 전하가 막 밀려가겠죠. 밀려가다가 막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같은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점점 전하가 쌓이면 이 사이에 포텐셜 차가 생기죠. Q는 CV니까. 여기 포텐셜 차이가 얼만큼까지 생기냐면 요거랑 포텐셜 차이가 같을 때까지, 여기도 포텐셜 차이가 같을 때까지 Q1, Q2, Q3가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돼서 가만히 있을 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지만, 잘 보면 위에는 자른 요 위에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의 전하가 있고, 그 밑에는 그거의 반대 부호의 전하가 모여 있는 한 개의 축전기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요거 각각이 C1, C2, C3의 전기 용량을 가지면 요거의 역할은 결국 요거 하나 있는 거랑 뭐 똑같을 텐데, 똑같은 EQ라는 거는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걸 이퀴벌런트라고 하죠. 혹은 전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에 앞에 요걸 따서,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요걸 이렇게 하나로 바꿨을 때 요 양은 뭐에 해당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이에 뭐가 빠졌는데? 안 빠졌나? 보면 여기 요거를 보면 요거를 보면 여기 이게 뭐 더 나온 거 없지? 여기 있는 전하는 요거를 다 합한 거니까, 그래서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야. 그 다음에 포텐셜이 다 같죠. 여기 포텐셜이 같은데, 포텐셜은 Q는 CV니까 Q를 C로 나눈 거지. Q1 나누기 C1, 여기서 그게 Q2 나누기 C2, Q3, C3.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요거 하나로 본 거니까, 그러면 이때 전체 이퀴벌런트 한 거는 Q를 V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나누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V가 있는데 Q는 다음과 같이, Q는 주어지고 V는 똑같은 건데, 이게 이거를 Q1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 이렇게 쓰지 말까? 거꾸로 쓰자. 어떻게 쓰면 좋나?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를 이용해서, 그럼 Q1이 얼마야? Q1이 C1V죠. Q2는 C2V야. Q3는 C3V야. 그러니까 이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V죠. 그래서 전체 C, 여기 C,
V가 되니까 우리 병렬 연결을 한 경우는 세 개를 연결하면 그때 요거의 동등한 전기 용량은 세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여기다가 4개, n개 있으면 요게 C1 플러스 n개니까 병렬인 경우에는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의 정의가 뭐냐면 회로를 이렇게 봤을 때 아무데나 도선의 한 부분만 끊어도 회로가 끊어질 경우로 우리 그 경우를 직렬이라고 해요. 병렬인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끊어도 다른 쪽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렬이라고 하지 않고, 직렬은 회로의 어느 부분의 도선을, 어느 임의의 부분의 도선을 하나 끊어도 회로가 끊어지면 우리 그 회로 연결을 직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딱 배터리를 연결하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V래. 포텐셜 차이가 V면 여기 전하가 예를 들어서 Q가 와서 쌓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친 이 부분은 보면 우리 평행판 축전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도선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곳이에요. 여기 Q, 마이너스 Q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당연히 이쪽에 Q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Q, Q. 다음과 같은 배열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전체 포텐셜이 이제 각각의 생긴 전하는 똑같이 유도가 되고, 단지 전체 포텐셜은 여기 있는 거, 요 V1, V2, V3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걸 이렇게, 요것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바꿨다. 그럼 역시 그냥 Q-Q에 여기 있는 동등한 전기 용량이 뭐냐? 이렇게 보려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야. 근데 VQ는 CV니까 V1은 C1분의 Q, Q가 똑같죠. V2는 C2분의 Q, V3는 C3분의 Q.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는 Q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다음과 같이 되고, 요거를 여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전체 이퀴벌런트한 그거의 역수가 되죠. 왜냐하면 Q는 CV니까 V를 이렇게, 이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병렬일 경우에는 동등한 전기 용량은 그냥 더해주면 되지만, 직렬인 경우에는 좀 지저분하죠. 역수의 합을 더한 게 전체 동등한 전기 용량의 역수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은 n개 있을 때는 그거에 동등한,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동등한 전기 용량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를 전부 다 합한 걸로 우리 보면 되는 거죠. 자, 됐어. 나중에 저항의 직렬, 병렬이랑은 두 개가 뒤집히니까 헷갈리지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세상이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회로만 있냐? 두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하고 C1, C2, C3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거와 동등한 전체 전기 용량은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회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동등한 걸로 보느냐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요. 나랑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일 작은 요소를 골라요. 여러분들이 직렬인지 병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요소.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요 두 개, A와 B 사이에는 여기는 C1과 C2가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럼 요거를 그거에 해당되는 동등한 C1, 2라는 걸로 바꿔. 물론 C1, 2는 병렬이니까 C1 더하기 C2죠. 요거랑 요거랑 동등한 회로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이게
두 개가 직렬로 돼 있죠. 직렬로 돼 있으면 그 합한 게 C1, 2, 3. 요거 물론 요거의 역수가 요거의 역수 더하기 요거의 역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해도 이렇게 동등한 다음과 같은 회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하나만 해서 좀 불안하니까 좀 여러 개 이제 더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하나가 전기 용량이 C1이고 다른 쪽은 C2인데 요 사이에 연결을 시켜놓지 않고 열어놓고 여기에 일단 Q0라는 전화를 집어넣었어요. 물론 Q0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쪽에 Q0, 여기 마이너스 Q0를 집어넣은 거죠. Q0 마이너스 Q0를 집어넣었다가 스위치를 닫으면 전화가 처음에 막 갈 때 현상은 나중에 좀 이따가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겠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됐을 때 여기 전화랑 여기 전화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닫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 전화가 움직이려면 전기 포텐셜 차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평형을 이룬다는 건 포텐셜 전기장이 없고 따라서 포텐셜 차가 없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 사이의 포텐셜 차랑 요 사이의 포텐셜 차가 같으면 돼요. 그죠? 그럼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는 Q1, 여기는 Q2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Q1, 여기는 마이너스 Q2가 있겠지. 그럼 전화가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Q1 더하기 Q2는 먼저 전체 전화겠지.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요 사이의 포텐셜은 그럼 어떻게 되죠? Q1이 C1V니까 V는 Q1 나누기 C1이 이쪽에서도 Q2 나누기 C2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Q1, Q2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Q1, Q2를 구하려면 Q1, C1은 Q2가 Q0 마이너스 Q1, C2. 오, C2, Q1은 C1, Q0 마이너스 Q1.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C1 더하기 C2, Q1은 C1, Q0. 따라서 Q1은 C1 플러스 C2의 C1 Q0. Q2는 합해서 Q0가 돼야 되니까 C2분의 C2 Q0. 그래서 뭐냐면 Q는 포텐셜 차이에 비례하니까 포텐셜이 같으면 Q는 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다음과 같이 들어가죠. C1 대 C2죠. Q1 대 Q2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평행판 축전기라고 칩시다. 평행판 축전기의 단면이야. 그러면 처음에 전하가 없는 중성이에요. 하나를 Q, 하나를 마이너스 Q로 만드는데 우리 그냥 한쪽에 전하를 Q를 넣고 한쪽에 마이너스 Q를 넣지 않고 이쪽에서 전하를 조금 떼놔서 DQ 프라임만큼 빼서 이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좀 계속 조금씩 빼서 결국 마지막에 여긴 Q, 마이너스 Q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처음에 0이었을 때 DQ 프라임을 가져오는 데는 이게 처음에 전기장이 하나도 없어. 물론 여기 조금 있지만 처음에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와서 계속 쭉 가져오다 보면 어느 순간 Q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됐을 때 이거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전기장이 이렇게 있죠. 전기장이 있는데 이게 양수라고 하면 전기장은 양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전기장이 음의 1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2를 가해줘야만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내려오지 못하게 밀고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조금씩 올려서 여기까지 막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Q, 여기가 Q가 됐을 때 외부에서 한 일이 얼마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Q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DQ 프라임 다음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때 한 일은 D 외부에서 한 일,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데 이게 V 프라임, DQ 프라임이지 뭐. 그죠? 근데 V 프라임은 Q 프라임은 그때 여기 Q 프라임 있었다면 C V 프라임이니까 V 프라임은 C분의 Q 프라임 DQ 프라임. 따라서 U는 마지막에 그거 한 것까지 가면 C분의 1 인테그랄 Q까지 Q 프라임 DQ 프라임. 이거 적분하면 2분의 Q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제대로 썼나? V는 맞지? 2C분의 Q제곱. 여기다 Q에다가 CV를 집어넣으면 2C분의 Q제곱 혹은 2분의 1 CV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거를 한쪽을 Q, 한쪽을 마이너스 Q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E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E를 해서 내부 에너지로 들어갔는데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외부에서 한 일이 그러면 어디 에너지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변한 게 있죠. 처음에 중성일 때는 여기 전기장이 없었는데 지금 전기장이 생겼죠. 물론 요새 모서리 효과가 있긴 하지만 모서리 효과를 무시하면 여긴 전기장은 0, 요 사이에만 전기장이 있죠. 처음에 전기장이 없었고 나중에 전기장이 있으면 그 차이는 우리가 한 일은 요 안에 전기장의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보면 요 사이 간격이 D 그 다음에 단면적이 A라고 하면 포텐셜은 요거를 다시 쓰면 2분의 1 C가 뭐야? 요거 아까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엡실론 제로 D분의 A V 제곱은 여기가 일정하니까 여기가 델타 V가 2 곱하기 D죠. 적분을 하면 되니까 2로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게 2제곱 D제곱 했으면 2분의 1 엡실론 제로 2제곱 AD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AD가 뭐죠? 요 전기장이 있는 요 평행판 축전기 안에 요 부피죠. 부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단위 부피당 전기 에너지가 뭐냐? 그걸 우리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전기 에너지 밀도는 부피로 나눠준 거. U를 부피 AD로 나눠주면 이걸로 나눠주면 2분의 1 엡실론 제로 2제곱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쉽죠. 전기장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호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만 했죠.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는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아까 말한 원통형, 구형 이런 게 있을 때는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는데 전기 에너지 밀도는 그때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장이 아무리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부피를 잡으면 단위 부피당인데 아주 작은 부피를 잡으면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거의 일정하도록 아주 작은 부피를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그 안에서 거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 2가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이지만 만약에 E가 전기장이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면 이 표현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은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거를 축전기라고 하죠. 축전기가 전하를 쌓는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전하를 쌓으면 전기장이 생겨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이무에 축전기를 놓으면 이무에 두 도체를 놓으면 축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전기장이 전 공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당히 잘 만들면 평행판 축전기, 아까 말한 원통형 축전기, 구형 축전기 같으면 그 전기장을 전 공간에 퍼져 있지 않고 아주 특정한 정해진 구간에 우리 그거를 국소화 혹은 로컬라이즈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에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거기다 저장시킬 수 있는 장치, 우리 이거를 축전기, 커패시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나? 지난 시간에 도체야. 도체인데 처음에 전화가 없는데 전화를 멀리서부터 계속 가지고 와서 여기다 Q를 가지고 왔을 때까지 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하죠? 지난번처럼 멀리서부터 dq 프라임을 가져왔을 때 그때 여기가 q 프라임이라고 하면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전기장 한 일은 음수지만 그거에 마이너스 볼, 외부에서 한 일은 플러스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체니까 여기까지만 갖고 오면 되죠. 그러니까 한 일은 dun 어떻게 하는 거야? 4파이 엡실론 제로 한 일 R 분의 Q 프라임 DQ 프라임 해서 Q 프라임을 Q까지 적분을 하면 되니까 2분의 Q 제곱 그러니까 8파이 엡실론 제로 R Q 제곱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했죠. 우리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계산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외부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가지고 와서 다른 것 같이 놨어, Q를. 이 안에는 전기장은 0이고 여긴 전기장이 있죠. 그럼 전기장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네. 그렇지만 전기장이 있으면 우리 전기장에 있는 에너지 밀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돼? 이게 뭐지?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은 전기장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2 제곱이라니까 2분의 엡실론 제로 16파이 제곱 엡실론 제로 제곱 R 제곱분의 Q 제곱이야. R 제곱 R 4승 쏘리 스몰 R인데 이거는 32파이 제곱 엡실론 제로 R 4승분의 Q 제곱. 그럼 전 공간에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체 걸 에너지를 다 합하면 전기장이 저장된 에너지를 다 합하려면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근데 무한대인데 R 4승분의 1로 되니까 R이 무한대라면 빨리 0으로 가죠. 그럼 이럴 때는 R만의 함수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R 두께 dr 요 안에 있는 에너지는 U에다가 그 부피를 곱하면 되죠. 4파이 면적에다가 두께 4파이를 곱하면 이게 얼마야? Q 제곱에 4파이니까 8파이 맞나? 8파이 엡실론 제로 R 4승분의 1인데 여기 R이 있으니까 R 제곱분의 1이죠. d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U는
전부 다 더하면 되지. 여기 R제곱분의 1인데 어디서부터 R을 어디부터 더하냐면 전기장이 0이 아닌 곳. 저거 도체면은 도체 R은 0이니까 R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되죠. 요거는 R제곱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무한대는 0, 그러니까 R분의 1. 요거를 무한대에서부터 반지름이 R인 도체 구 표면에다가 놓을 때까지 외부에서 한 일은 보니까 그게 어디 갔냐? 그 도체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에너지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두 개 똑같죠. 이거를 또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아까 U는 또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썼죠? C? 도체구의 전기 용량? 조금 아까 했잖아. 뭐라 그랬죠? 4파 엡실론 제로 R이라며. B 제곱은 여기서 포텐셜 요 B는 얼마지? 아까 우리 했었죠? 요거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Q지 뭐. 그죠? 이거 하면 요게 16파이 제곱인데 요게 나누면 4파이, 8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제곱. 요게 요거랑 같죠. 그래서 도체 반지름이 R인 도체 구에 전하가 Q가 있을 때 거기에 그 배열을 만들 때 외부에서 한 일, 그것 때문에 생긴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혹은 이걸 축전기라고 봤을 때 생기는 전기 에너지. 우리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인 어떤 새로운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뒤에 게 다 그거야. 됐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생이 좀 복잡해지는데 뭐가 복잡해지냐면 지금까지는 쿨럼의 법칙 뭐 이런 거 할 때 전하가 Q1, Q2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진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리가 있어요. 유리로 된 통이 있는, 유리로 된 이렇게 곳이 있는데 요 안에 전하가 하나 있고 요 안에 전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전하 둘 사이에 어떤 매질이 있는 경우, 매질이 있는 경우는 우리 둘 사이의 전기장은 혹은 쿨럼의 전기 힘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게 우리 진공일 때 우리가 잘 아는 쿨럼의 법칙. 이게 우리 그렇게 진공이 아닌 다른 물체, 뭐 유리나 뭐 도체 말고, 도체인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전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화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니까. 부도체 그런 걸 우리가 유전체. 유전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물학에서 나오는 갑자기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이 유전을 한다는 말인가가 아니고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유전체라고 이런 불러요. 다양한 거죠. 그런 거 안에 집어놨을 때 똑같은, 이건 생긴 건 똑같지만 여긴 진공, 이거는 유전체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생길 거냐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앞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걸 생각해 보려면 두 개 어떻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뭐냐면 유전체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전체, 예를 들면 분자 같은 경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분자의 구조 자체가 플러스 전하, 우리 원자핵과 플러스 전하인 원자핵과 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면
쌍극장 모멘트가 안 생기는데 일치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으면 쌍극장 모멘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는 게 물 분자예요. 물 분자는 가운데 수소 H2 산소에다가 주위에 수소가 이산화탄소처럼 양쪽으로 딱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려져 있죠. 사이가 105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으면 혹시 전자 친화도, 일렉트로닉 어피니티라는 걸 보면 산소가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H2O가 있으면 한쪽이 산소 쪽에 전자가 더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는 산소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은 산소 원자 쪽에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는 그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쌍극장 모멘트, 영구 쌍극장 모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극성 분자, 폴라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그런 건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이 유리 막대나 혹은 플라스틱 막대를 여러분들이 옷에다가 막 비빈 다음에 물을 여러분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어요.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물을 콸콸콸콸 나오지 말고 이렇게 나올 때 이 막대기를 이렇게 대면 쑥 와서 이렇게 휘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아니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왜 그러나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 전하면 그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인 부분이 더 빨리 이쪽으로 당겨와서 플러스 전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게 더 세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런 극성 분자들이 있어요. 극성 분자들로 모여 있는 거 극성 유전체라고 해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전체 이렇게 놓으면은 그 외부에서 전기장을 놓으면 그러면 다 모이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분자가 같이 있으면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쟤네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방향도 제멋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는 분자 하나는 영구 쌍극장 모멘트가 생기지만 전체 분자의 통계적인 성질을 보면 제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부피, 전체로서의 쌍극장 모멘트는 없죠. 근데 여기다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막 서로 진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외부에서 힘이 있는데 그러고서 완전히 아주 다 정렬을 온도가 낮으면 정렬하는 게 쉽지만 그래도 웬만큼 정렬을 해요. 어떻게 플러스 전하가 전기장 방향으로 말해서. 그래서 다음 이렇게 되면은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전체적으로 생기죠. 0이 아닌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생기죠. 그리고 유도된 쌍극장 모멘트죠. 외부에서 전기장을 끄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물처럼 물 분자들인 경우는 그렇고 물 분자가 아니라 고체인 경우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경우 극성이 없다는 거는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으면 영구수 전기쌍극장 모멘트가 없는 경우 따라서 이 안에서 처음에 전기장은 0이죠. 전부 다 중성인 분자들이니까. 여기서 근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주는 좋은 방법은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인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다 넣으면 되죠. 그럼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죠.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처음엔 중성이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같았는데 전기장을 거니까 플러스 전하는 좀 밀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이러죠.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면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유도돼요.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있다고 하죠. 물론 유도된 전기 쌍극장 모멘트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꺼주면 다시 없어지죠. 영구 쌍극장 모멘트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빼줘도 분자 하나하나는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있는 경우죠.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데? 그럼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잖아. 근데 외부에도 전기장이 있죠. 근데 잘 보면 여기요 플러스랑 여기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내가 과장되게 그렸지만
거의 같은 데 있고, 요건 상수에 알짜 전하가 0이야. 요것도 합하면 0이야. 여기도 전하가 0이야. 그럼 전부 다 0이네. 가 아니고 이쪽은 쌍을, 옆에 거랑 쌍을 맺을 수 없죠. 여기 있잖아요. 이건 여기랑. 이쪽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효과적으로 있고 여기엔 플러스 전하가 상대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외부에서 건 전기장에 의한 전하에 반대의 전하가 이렇게 약간 유도된 것처럼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외부에서 가한 전기장. 요 유도된 전하는 그거 반대로 생기는 전기장. 두 개 더 해야 되죠. 외부에서 생기는 전기장에서 요거에 유도된 전하가 받는 전기장. 다음과 같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체 안에서는 전기장을 걸면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전기장이 작아져요. 그죠? 표면에 반대 방향의 전하가 유도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방법은 얼마나 유도되냐? 물론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르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기 어려운데.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로가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작은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비율, 원래 그런 거 작은 거 비율을 카파. 당연히 이건 1보다 크죠. 당연히 1보다 큰 요 양을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는 미시적으로는 어떻게 전기쌍극자가 유도되냐, 요 표면에 생긴 유도된 전하가 얼마냐 하는 미시적인 양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런 효과를 다 합쳐져서 결국은 전기장, 외부에서 걸린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유도된 전기장 때문에 원래 알짜 전기장은 약해진다. 얼만큼 약해지냐면 카파분의 1만큼 약해진다. 그래서 요 안에 전기장을 앞으로 유전체의 물리적인 성질을 유전상수 카파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유전체 이렇게 처음에 이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 공기는 진공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그러면 사이에 당연히 Q는 CV 포텐셜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를 연결한다는 건 외부에서 전화를 공급하거나 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전화는 어디 갈 데가 없죠. 사실 그림이 좀 안 좋은데. 그럼 여기다가 유전상수 카파의 물체를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었는데 이건 어디로 가질 않잖아.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돼서 요 사이에 전기장은 작아지죠. 전기장이 작아지면 전기장 곱하기 간 거리가 포텐셜인데 포텐셜 차이가 작아지죠. 외부에서 Q가 일정하면, 전하가 일정하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포텐셜이 줄어들어요. 근데 전기 용량은 Q를 포텐셜 차로 나눈 건데 아까 전기장이 카파분의 1로 줄어들면 당연히 포텐셜 차도 카파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 역수니까 카파 곱하기 C0죠. 그러니까 이 K 유전상수가 카파인 물체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전기 용량은 카파배 늘어나요. 그래?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아까는 배터리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놔뒀죠. 이제는 축전기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만큼 여기에 전하가 유도돼서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이 요거랑 같아지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전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기 포텐셜 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여기다가 유전상수 카파인 물체를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 사이에 포텐셜이 같아야 돼.
근데 집어넣으면 전기장이 작아져. 전기장이 작다는 건 포텐셜 차가 작아져. 근데 포텐셜이 아까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에서 전하를 더 갖고 와야죠. 그죠? 전하가 다한 걸 더 갖다 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요게 아까 봤던 전하가 일정한 경우, 요거는 전기 포텐셜 차가 일정한 경우. 그래서 보면 조그맣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전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에플론 제로에다가 그 축전기의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당기는 길이의 차원을 가진 L로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그걸 보면 전기장이 카파분의 1만큼 줄었으니까 전기 용량이 카파배만큼 늘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결국 유전체 안에서는 엡실론 제로가 나오는 모든 곳에 카파 엡실론 제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점전하인 경우 생기는 전기장 진공에서는 4파의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면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전기장은 평행판 축전기에서 진공했을 때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죠. 시그마가 표면 전하 밀도인 경우, 유전체 안에서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아주 쉽네, 유전체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유전체가 있을 때 가우스 법칙은 우선 없을 때는 요 사이가 D, 면적이 A, 모서리 효과를 무시하면 요 사이에 있는 전기장은 이렇게 가우스 폐곡면을 둘러싸는 건데, 그게 단면 가우스 플럭스의 전기장의 플럭스의 엡실론 제로를 곱한 게 Q야. 근데 여기서 전기장은 항상 일정하고 이 면적 방향에 이쪽으로는 다 0, 이 안에서는 0이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거. E 제로 곱하기 A, 이게 Q라서 우리 전기장이 이렇게 나왔었죠.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여기 Q 마이너스 Q. 그럼 여기 유도된 전하가, 음의 전하가 여기 유도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Q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쳐요. 그리고서 역시 똑같은 가우스 폐곡면을 잡으면 역시 전기장은 이쪽 방향일 테고, 이쪽은 0, 이쪽 옆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0.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요 안에 전하가 뭐냐면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Q 마이너스 Q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외부에서 넣은 전하는 알지만 이 안에 유도되는 전하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E가 아까 카파분의 E 제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E 대신에 우리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알고, 그러면은 유도된 전하가 뭐냐?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카파분의 Q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요만큼 작아졌다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카파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Q를 집어넣었을 때 그 바로 밑에 면에 유도되는 전하의 양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 전하를 양을 우리 거시적으로 그냥 이걸로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가 있는 경우에 가우스 법칙은 여기는 이 가우스 법칙에서 똑같이 쓰는데 우리 규칙을 일관성 있게 만들려면 엡실론 제로가 나온 곳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놓고, 오른쪽에 전하는 유도된 전하 빼고, 유도된 전하의 효과는 카파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도된 전하 빼고,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넣는 자유전하, 가우스 법칙은 요거랑 똑같은데 유전체인 경우에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유전체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진공에서 쿨럼의 힘, 유전체 안에서는 엡실론 제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카파 엡실론 제로로만 바꾸면 되고, 전기장도 점전에 의한 전기장에서 카파, 유전체 안에서 이거 카파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진공에서의 가우스 법칙, 엡실론 제로가 있네.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 평행판 축전기 엡실론 제로 D분의 A네. 엡실론 제로, 유전체가 있으면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 전기 에너지 밀도 2분의 1 엡실론 제로 2제곱, 엡실론 제로가 나타나는 곳은 유전체 안에서는 카파 엡실론 제로로 전부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어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 축전기에 대한 내용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회로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거의 동등한 전체 전기 용량은 이제 봐야지. 이건 우리 조금 아까 연습한 거죠. 요거를 먼저 작은 요거를 병렬 연결을 동등한 걸로 하나로 바꾸면 두 개가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좋았어. 이거는 요게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거를 바꾸면 요거랑 그 병렬 연결된 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좋았어.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데 이건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선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토폴로지컬하게는 요 점의 위치만, 상대적인 위치만 변하지 않으면 막 이동해도 상관없죠. 이 경우는 보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잘못 그렸네. 아이씨, 지우개 어딨어? 다 지워. 좋았어. 자, 여기는 요거 이씨. 문제는 뭐냐면 요 연결된 요 점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점은 놔두고 이 전체 C1이 있는 거를 맨 오른쪽으로 넘겨. 이렇게 놓고 보니 세 개가 병렬 연결된 거네. 그죠? 요 점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서 세 개 이렇게 들어왔죠. 요건 세 개가 병렬 연결된 거예요. 랑 똑같죠. 이거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이거를 연결된 점은 그대로 두고 C2를 이렇게 바꾸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C1, C2, C1 에서 C3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에 요게 직렬 연결된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연습을 또 해보면 되지. 왼쪽 건 쉬워. 요거가 직렬 연결된 거 또 바꾸고, 그럼 요게 직렬 연결된 거 하나로 바꾸면 요거랑 요게 병렬이죠. 병렬 연결되고 하나로 바꿔. 물론 직접 요거의 전기용량을 계산하는 건 좀 약간 고통스럽긴 하죠. 그래서 바꿨어. 요게 직렬 연결이야. 요거 하나로 바꿀 수, 이거 전체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요 전체 하나랑 요거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해.
요거 바꾸고 직렬 직렬된 것과 병렬된 거 그거 하나로 바꾸고 그럼 요 두 개가 직렬 요거 하나 이렇게 있고 이걸 다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직렬, 병렬, 다시 직렬 바꾸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두 개가 병렬로 되는 거죠. 좋았어. 아이씨, 이것도 뭐야 이렇게 더럽게 복잡하네. 이럴 때 트릭이 있어. 요거랑 요 사이에는 축전기가 있죠. 어라? 이거는 뭐야? 요거랑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네. 요거랑 요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줄여도 되죠. 도선을 이렇게 쭉 줄여도 그 사이에 회로가 같이 빨려드는 게 없으면 줄여도 되죠. 이거 어떻게 줄인다고? 여긴 그대로 놔두고 쭉 요거를 없애. 그러면은 요걸 없애면은 그렇지. 없앤 게 아니잖아. 지금 없앴지. 똑같이 그렸나? 요 세 개를 전부 다 한 곳에다가 모으고 이렇게 된 거네. 아, 그렇게 복잡하네. 근데 그럼 요거를 또 다시 모을 수 있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모으면 요거 두 개 직렬로 합한 거,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 이게 전부 다 한 점에서 모이고, 여기서 다시 요거,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세 개 병렬, 밑에 두 개 병렬, 그게 직렬로 된 거죠. 자, 그렇게 복잡하네. 연습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더 해보지 뭐. 자, 이번엔 스위치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스위치를 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스위치를 떼면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나? 회로가 그렇죠. 연결. 이 스위치를 닫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쉽죠.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에 직렬로 연결된 거. 그죠? 요거는 이 스위치를 닫았어. S2를 열었어.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직렬로 된 게 병렬로 연결된 거야. 자, 스위치 이것도 닫으면 이거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도선인데 도선을 금속판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금속판을 이렇게 이렇게 파면 이게 어떻게 되죠? 회로가 이렇게 되네. 그죠?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조금만 짱구를 돌리면 이건 뭐죠? 병렬 연결된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죠. 연습을 좀 더 해볼까? 이거는 먼저 우리 보면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점으로 바꾸면 되겠네. 점으로 바꾸면 이것도 없네.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한 개로 바꾸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네. 이걸 보는 거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세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림 헷갈리나? 맞죠? 세 개 병렬.
이것도 그러면 요거를 한 점으로 요거 A와 B 사이에 이렇게 전지를 연결했다고 하면 이게 한 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그렸나? 여기랑 여기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다시 그리면 이거 연결된 거야. 이건 더 줄일 수 없네. 그죠? 이건 더 줄일 수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교훈 한 가지. 복잡한 회로를 항상 단순한 한 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어. 그죠? 못하는 경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그럼 여기 이 전체 여기다 10V짜리 전지를 연결했을 때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회로 법칙을 이런 건 회로 법칙을 써서 풀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연습을 해서 이건 눈으로 딱 보면 이건 이렇게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못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돼. 줄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불쾌하네. 이번에는 간격이 D, 전체 면적이 A, 인 곳의 반은 카파 1, 반은 카파 2인 유전 상수가 있는 물체를 다음과 같이 집어넣었어요. 요거는 전체 두께가 D인데 단면적이 A고 2분의 D는 카파 1, 2분의 D는 카파 2를 채웠을 때 요거의 전기 용량은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금속판이니까 금속판은 항상 전기 포텐셜이 똑같죠. 이게 포텐셜이 같아. 포텐셜이 같으면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면 요 사이를 약간 떼어놔도 상관이 없네. 요 위에 요 도선을 이렇게 금속 판으로 만든 다음에 요걸 요렇게 자르고 금속 판으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파내면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뭐죠? 요 축전기랑 요 축전기를 병렬 연결한 거죠. 그럼 요 각각에 대한 축전기를 합하면 되죠. C는 전체는 여기 어떻게 돼? D분의 엡실론 J는 카파 1 엡실론 제로 A. A가 2분의 A잖아. 오른쪽은 카파 2 엡실론 제로 A.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걸로 보면 되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하면 이 사이에 금속판을 하나 집어넣어도 등 포텐셜이니까 같고 금속판을 이렇게 파내면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거죠. C1은 D분의 이제 D가 이거가 되지. C2는 카파 2 D분의 엡실론 제로 A. C1은 전체는 직렬 연결이니까 이거 계산이 더럽게 복잡하지만 학생이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아니 이제 앞에 거 2개 했으면 이제 이거는 쉽지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2개를 직렬 연결한 것과 1개를 병렬 연결한 거랑 같죠. 물론 이거 계산할 때 요거의 전기 용량 ED분의 카파 1 엡실론 제로 2분의 2. 여기 단면적과 그 폭을 잘 써서 각각 C1, C2, C3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요거는 이제 문제 2개밖에 안 남았네. 문제 2개를 풀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챕터로 나가려고 했으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내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를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어요.